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BIM의 전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진 않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강의하고 겸임 교수를 한 10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은퇴를 한 상태고요. 예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동영상 녹화한 게 많은데 애석하게도 이런 폰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작권에 무관하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왔던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분을 다시 재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뭐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이 BIM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학교 외에로 이제 공공기관 강의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가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랑 똑같이 뭐 자료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될 정도 수준의 강의는 할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BIM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레빗 베이스로 되는 건축이 레빗이 주고 그 외에 부가 이제 11.3D나 기타 것들이 되는 거고, 이 토목 쪽은 반대로 11.3D가 주가 되고 레빗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건축이랑 같이 일할 때는 레빗 베이스, 토목이랑 했을 때는 11.3D 베이스가 되는 거죠. 또 이건 작은 부지, 얘는 큰 부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고요.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되고, 저희는 지금 아직도 요 수준에 머물러져 있지만 지금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유니티랑 언리얼을 가지고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또 이게 설계를 뛰어넘어서 시설 부분하고 반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쪽에도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스마트 자동화 설계 시설물, 반응하는 시설물들이죠.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도 있을 수 있고요, 앱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쪽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으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시설물 만들었던 거 한 10여 년 전에 강의했었던 자료로 해서 한번 올려드렸고요. 이제 11.3D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 이제 수치지도입니다. 수치지도 갖고 이제 11.3D로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1.3D 이제 최신판이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는 저희는 오토캐드 전품목을 다 정품으로 구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요. 전 PC를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또 대폭 할인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프로그램들, 내역 프로그램도 다 거의 SGS부터 EBS 뭐 다 갖고 있고요. 뭐 많습니다. 유니티도 쓰고 있고, 언리얼도 쓰고 있고, C++ 뭐 여러 가지 쓰고 있고요. 자, 이걸 지형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 이건 등고선이라고 볼 수 있죠. 높이가 다 같으니까요. 다 등고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드는 이 기초가 서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서페이스 만들 때는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사선으로 가는 브레이크 라인부터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이거는 잘 아시는 등고선인데, 등고선으로 표현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도로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제가 한번 길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올빗이라는 명령어 있죠. 궤도라는 명령어. ORBIT. 올빗을 한번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저희 방금 이렇게 입체하는 길이 보이죠? 그러면 이 지형을 형성했을 때 이게 반영이 돼서 도로가 평평하게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애석한 거는 이제 GIS 계열 같은 경우는 선을 인식을 하는데 이 레빗이나 뭐 이게 11계열들은 이 포인트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선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또 브레이크 라인을 하나씩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끊어주는 또 프로그램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리습을 못하면 11.3D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리습이랑 다이나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딩적인 능력이 없이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노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데피니션 안에 브레이크 라인 있죠. 그리고 콘타가 있고요. 콘타로 한번 먼저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하고요. 자, 콘타로 형성했을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까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도로가 반영돼 가지고 등고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서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트라이앵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고선을 꺼보고요.
자, 이제 저희가 올빗을 해보면 올빗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오브젝트 뷰어로 보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다시 아까 같이 올빗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편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돌려보면은, 자, 도로가 어떻어요? 이렇게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등고선 가지고는 좀 안 되고 브레이크 라인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이제 11스레드를 쓰게 되면 여기 계획 코드를 입력을 하고, 도로의 회전 반경이 있습니다. 커브 랭스, 그 다음에 편굽에 종단 곡선, 뭐 이런 같은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설계 기준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지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그냥 플레인을 하고요. 다 지우고요. 이제 리무브로 해서요. 자, 요거 페이스를 남겨봤습니다. 자, 요 베이스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2번 정도 깨면 이제 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총 14,600개가 나왔죠. 자, 제가 왜 이걸 지금 깨는 작업을 했었냐면, 불필요한 부분의 용량을 줄여야 되는 게 노하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꽤 넓은 부지죠.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1km) 정도 되는데도 아까 그 페이스면 기억하시죠? 만 몇 개가 나왔었죠? 자, 그것처럼 용량과의 싸움이에요. 많이 하게 되면 뭐 10km, 10km도 설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등고선 개수를 좀 줄여봅니다.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할 부분은 하고 이 건너편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 등고선을 좀 줄여보면요. 저희가 이제 거리를 한 30m로 해서요. 각도를 28도 정도, 30도 정도까지 관을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용량이 다 마이너스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용량이 더 줄어든 거죠. 이렇게요. 다시 해볼게요. 50m로 하고 각도를 40m로 40도 정도로 해주면 더 줄어들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필요한 없는 부분에 외형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디자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합니다. 뭐 골프장 그린 하나 뭐 그린다고 치면요. 이렇게 해갖고 피에디트 스프라인을 처리를 하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파주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안 잡고 피에디트 하다 보면 이게 용량이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거리 간격이 지금 거의 3m 정도 수준으로 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브레이크 라인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하면요 더 늘어납니다. 이게 개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줄여줘야 되는 거죠. 5m 정도 해서 12 정도. 자, 다시 이렇게 양이 줄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설계하다 보면 양을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습을 못하고는 11-3D를 받아봐야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다 손으로 따야 되겠죠. 리습이나 다이나모나 뭐 C로 이렇게 해갖고 프로그램을 짜면서 단순화시키면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 3차원은 감당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아이디 찍어보면 15죠. 제가 이 등고선은 일단 0, 한 20 정도, 18 정도로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올빗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제 지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페이스 크리에이트 서페이스 하고요. 자, 콘트라인으로 먼저 지형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브레이크 라인으로 다시 한번 추가해 주면 만들어지죠. 자, 플랜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이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서페이스 스타일에서 트라이앵글 콘타를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그냥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밀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요. 이것도 이렇게 됐고요. 이걸 아까 방식으로 했으면, 줄이지 않았으면 이게 새카맣게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계를 좀 빼고 싶다.
그러면 delete surface line 이거 쳐주면 이거 찍어주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요. 뺄 수가 있고 이제 아까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지우고요. 이렇게 하고 올빗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간단한 툴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Edit Surface Space에서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 향 분석이죠. 향 분석,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맨 밑에 가시면 워터쉐드 수계 분석이죠. 엘리베이션 분석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분석 부분을 보면 오늘 디스플레이에서 플랜 뷰에서 저희가 지금 뭘 킬 거냐면요. 엘리베이션 보고 어플라이. 자, 이렇게 높이별로 색깔이 먹은 게 보이죠? 어떤 색부터 검은색까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이제 2m에서 10m짜리 콘타 넣는 방법이 있고요. 콘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계선 부분, 콘타, 간격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m 간격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인터벌로 지금 2m 간격인데 1m 간격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잘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에디트 서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트라이앵글을 켰거든요. 꺼버리고 보도하고 메이저 마이너 콘타 해서 열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1m 콘타 간격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분석 아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만 해보셔도 오늘 이렇게 지형 만드셨으면 에이트 서페이스 스타일에서 뭐 그리드 포인트, 뭐 트라이앵글 방법 이렇게 워터 쉐드 수계 분석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엘리베이션, 컬러 레인지라든지 뭐 표현하는 방식, 경사 방식, 향 분석 이런 것들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이 플랜은 평면에서 보일 때의 모습이고 모델은 3차원일 때 모습이 되겠죠. 바꿔놓으면 또 이제 3차원에서 보여주는 모양이 또 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좀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유니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엔진입니다. 컴퓨터 엔진이고요. 이게 아까 봤던 지형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하고 뷰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구성은 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갖고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부분 항공사진 투영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 건물들 다 만들어주고 내부 건물, 도로, 안에 공원들, 시설물들 다 만들어주고 2D 있던 수목을 자동으로 3차원으로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3차원 배치시켜주고요. 초하루까지 다 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몇십만 주가 되는 게 띄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가갔을 때만 디테일하게 되고 멀리 있는 건 흐려지거나 꺼버리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면 복잡한 코드도 있고 작은 코드도 있는데 이런 파일들이 다 스크립트 파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C샵으로 짠 건데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또 자바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랑 연결돼 가지고 외부 통신할 때 쓰는 방법들이 주로 돼 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각각 요소들을 다 이렇게 코드로 설계해 갖고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려운 언어는 아니에요. C샵도 일반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일부 공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요. CAD 기능을 대부분 집어넣습니다. 올빗 기능, 펜 기능, 줌 기능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조이스틱으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요. 뭐 자전거로도 연결할 수 있고 키보드, 뭐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신 제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보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단계가 되는 디지털 트윈 단계거나 메타버스나 앱을 만드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